음질이 아주 더럽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스톱을 하세요. 이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시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주제를 통일할 거다. 당분간은 유튜브 잘 만들기, 유튜브로 성공하기,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가. 꽉코. 안녕하세요. 인기는 개뿔 작곡가 꽉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유튜브 음향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저번 영상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데, 저번 영상을 안 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 설명을 다 드리자니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저번 영상을 좀 봐주시고 들었다 치고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중복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저 또 한 얘기 또 하잖아, 딴 데 가야지. 그래서 내가 항상 지키려고 그러는 시청 지속 시간, 이거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기 전에 꼭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구독한 사람은 꼭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요. 구독하고 나서 좋아요를 안 누르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한테 야, 꽉코 채널 내가 구독했는데 사실 구독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구독해줬는데 영상이 더럽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좋아요 안 누르고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은 아니, 꽉코 채널의 영상들은 진짜 어거지로 구독을 해가지고 꽉코 이놈은 영상을 질이 안 좋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럼 나는 난리 나는 거지. 이 채널이 지금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꼭 구독한 사람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는 사람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눈은 이렇게 혼자 감을 수 있지만 귀는 못 닫아요. 이렇게 닫을 수가 없어. 귀를 막아야지. 그런데 이게 영상이 좀 후져도 이 소리가 좀 깔끔하면은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크를 산다. 이런 마이크를 사는데 난 마이크 살 돈이 없어.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안 사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한다든지 좋지 않은 상황에 녹음이 됐다. 스마트폰 마이크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요새.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이 왜 되냐면은 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요. 룸 때문에. 내가 나중에 프리미어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나 다 똑같아요. 저희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믹싱을 할 때 가수의 보컬을 다루잖아요. 마이크를 뭘 쓰느냐, 스튜디오의 룸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녹음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프리미어를 꼭 써야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이퀄라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마이크를 굳이 안 쓰겠다는 분들 위해, 또 룸이 더러운 상황인 분들을 위해 이퀄라이저로 음질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이건 몇 강짜리가 될 거니까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반에서 엔지니어들이 보컬을 어떻게 잡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법칙만 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그랬죠. 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방 안에서 조용히 녹화를 뜨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밖에서 나는 잡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차 소리나 바깥 소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옆방에서 누가 TV를 본다든지, 옆방에서 누가 떠든다든지, 그런 소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없어야 되겠지만 방 안에 반사되는 어떤 환경을 좀 제거를 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 술집에 많이 가보셨죠? 술집 가면은, 어떤 술집 들어가면은 와, 시끄러워서 죽는 술집이 있고, 어떤 술집 들어가면은 조용하게 그냥 고급스러운 게 호텔스럽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도 다 들리고 그런 술집들이 있죠. 자, 무슨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입니다. 벽면이 뭘로 돼 있느냐,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그냥 쫙 돼 있느냐, 아니면은 벽이 울퉁불퉁하고 커튼도 쳐 있고 바닥은 카페트고 그러냐. 바닥도 도끼다시라고 하면 아실래나? 바닥도 콘크리트 같은 거고, 벽도 콘크리트고, 천장도 콘크리트고, 딱 하면은 쩡 하고 울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떠들어봐. 난리가 난다고요. 시끄러워서 죽어요. 미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소리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방일 경우에는 소리가 울립니다. 목욕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울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벽에다가 물건을 좀 두는 게 낫죠. 뭘 두느냐? 책장 같은 거, 책꽂이 같은 거 두고 책을 가지런히 꽂으면 그것도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 꽂았다 뺐다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난반사가 되게끔, 반사가 일정하게 안 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고요. 자, 책장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싸구려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마트 가서 사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커튼을 쭉 펴지 말고 좀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방음 공사를 한답시고 계란판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 계란판은 흡음입니다. 방음이 아닙니다. 방음 공사를 하려면은 벽면과 바닥과 천장을 이만큼씩 띄워가지고 그 속에다가 방음제를 넣어야 돼요. 흡음제를 넣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방음은 안 돼요. 방산시장 그런 데서 파는 계란판은 흡음입니다. 그거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방음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단순히 흡음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흡음이에요. 반사를 난반사를 시켜가지고 쩌렁쩌렁 울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장을 놓으라든지 아니면 커튼을 칠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 내가 이제 영상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영상은 내가 마이크를 안 차고 스마트폰으로만 녹음한 영상이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마이크를 차고 한 영상입니다. 조금 낫겠죠.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마이크 거리가 멀잖아요. 아무래도 좀 멀리 가면은 소리에 왜곡이 생긴다고요. 소리가 멀고 룸 사운드가 더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겠죠. 내 목소리보다 반사되는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가니까 음질은 더 안 좋은 겁니다. 마이크를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가까이에서 내 목소리가 들어가겠죠. 더 가까이에서 녹음이 되니까 주변 룸 환경 소리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큰 거죠. 그럼 음질이 더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음질이 이제 룸이 많이 묻어서 조금 나쁜 거, 그렇다고 많이 나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영상은 마이크를 쳤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거. 그런데 그것도 보정이 필요하다. 이제 마이크를 해도 보정이 필요한 거죠. 마이크가 뭐 엄청나게 뭐 좋은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뭐 이런 것들 컨덴서 마이크를 쓰더라도 룸 환경 따라서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리미어를 켜고 설명을 할 때는 이게 프리미어가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가 나오면서 마이크로 또 들어가면은 이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영상을 찍는 분들 잘 참고를 하세요. 이럴 때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말하는 마이크 쪽으로 또 그 소리가 들어가서 계속 돌아서 왕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세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내가 두 개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영상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하면은 여러분도 나랑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만 녹음한 거. 그 다음에 마이크를 세팅해서 핀 마이크죠. 핀 마이크를 세팅해서 녹음한 거. 음원 내잖아요. 음원. 가수가 음원을 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음원을 자,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이크를 대지 않은 애는 컴퓨터 팬 소리가 훨씬 크게 들어갔어요. 들어보세요. 맞아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야 돼요. 구독만 누르면 안 돼. 좋아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컴퓨터 팬 소리가 들어가죠. 이거는 많고 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컴퓨터 팬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다고 안 들어간 건 아니죠. 자,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환경의 어떤 잡음 비대 내 목소리가 더 크면은 음질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디오를 내가 바꾸려면은 우리는 어떤 세팅이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프리미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베가스를 쓰던 간에 뭐 다빈치 리졸브를 쓰던 간에 뭐 오디오 파트 쪽에 이퀄라이저를 쓸 수 있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디오에 보면은 믹서가 나옵니다. 믹서가 나오면은 여기 이 버튼을 믹서마다 플러그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플러그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설정을 하냐면은 이퀄라이저를 설정을 해야 돼요. 필터 및 이퀄라이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믹스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이렇게 켜보면은 이 주파수별로 특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강조를 하거나 깎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자주 애용되는 이퀄라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알아야 되지? 이건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머디 사운드를 없애는 겁니다. 머디 사운드가 뭐냐? 머드죠. 머드. 진흙입니다. 진흙탕 같은 어떤 느낌의 목소리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밤새고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기술이에요. 엔지니어들도 처음에 믹스를 시작하면서 목소리 다루는데 애먹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잘못
못하면은 목소리가 힘이 없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머디 사운드 구간을 대충 알아야 돼요. 머디 사운드 구간은 어디냐면은 이게 다 머디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 중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0Hz에서 500Hz 사이가 머디 사운드 구간입니다. 자, 이 부분의 특성이 어떤지 이 점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안 좋은 부분 틀어볼게요. 근데 좀 할 수 있게 됐다. 자, 여기서 머디 사운드가 내 200에서 500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강조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제는 왜 내가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진짜 나는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이 영상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읽고 이것저것 검색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도 나름 자, 어때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200에서 500 사이를 부스트를 시켜 위로 올리면은 지식인이 됐어. 내가 구독자는 지금 현재 170명이지만 나는 이제 잘할 어떤 지식이 이제 머리에 그렇죠? 자, 원래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이 2번을 Q 값을 아주 뾰족하게 설정을 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미세하게 해서 까줘야 돼요. 안 좋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내가 테스트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여러분도 나랑 똑같이 원래 이렇게 까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자 2를 주네요. 2를 주네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들어보고 200에서 500 사이를 이렇게 부스트를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음질이 아주 더럽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스톱을 하세요. 이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시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주제를 통일할 거다. 당분간은 유튜브 잘 만들기, 유튜브로 성공하기,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자, 이 정도 지금 내가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헤르츠는 지금 2번이 324Hz 정도에 안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 부스트를 시켰어요. 그럼 이거를 데시벨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제가 궁금하니까 날 또 구독해 줄 수도 있잖아. 그죠? 구독을 눌러서 구독. 자, 이 정도 적당히 깎아요. 너무 많이 깎으면 목소리가 앵앵거립니다. 적당히 깎아가지고 지금 이퀄라이저를 켰다 껐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밑에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로컷을 해주세요. 자, 지금 L하고 하이가 있거든요. 자, 이 파라메트릭 EQ들은 중간엔 단 이렇게 벨 모양으로 거꾸로 된 벨 모양이 되겠죠. 벨 모양이고 나머지는 쉘빙이라고 이 쉘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깎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려면 벨 모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깎는 게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은 쉘빙으로 가세요. 그냥 쉘빙으로 이렇게 좀 급격하게 깎이는 걸로. 구독만 누르면 안 돼. 좋아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건 100 이하는 뭐 아주 베이스가 뚱뚱뚱뚱 거리니까 이 또 너무 많이 깎으면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내가 목소리가 적당히 좋구나. 크게 했을 때 막 듣기 거북하지가 않구나. 그 정도만 깎아주세요. 이 적당히 깎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해보시고 있잖아요. 다른 영상이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스피커나 헤드폰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고 영상을 추출해서 결과물을 보고 다른 영상이랑 비교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적당한 값을 자기가 찾는 게 좋습니다. 어렵죠? 근데 뭐 이렇게 노력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두 번째 유튜브라는 거는 자, 좀 더 줄여줄게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대. 그 다음에 이 보면은 3km 이제 키로로 가죠. 헤르츠로 가다가 1000 이상부터는 키로로 간단 말이에요. 이 3km 이상부터는 이 H를 사용해 가지고 하이 쉘빙 이 H라고 보통 돼 있는데요. 파라메트릭 EQ의 제일 오른쪽 점을 잡으세요.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파라메트릭 EQ는. 그러니까 나는 뭐 대학 다닐 때 나 기계공학과 나왔으니까 알고리즘 뭐 지겹도록 공부했는데 유튜브도 그딴 게 있대네. 그냥 그 뭐냐 내가 그게 알고리즘이 뭐냐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면은 나는 더 좁게 해가지고 팬 소리를 좀 줄이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걸 하게 돼요. 잘 만져가지고 팬 소리 지역도 좀 줄이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세팅을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200에서 500 사이의 머드 구간 조금 줄여주고, 로 조금 줄여주고, 3km 이상부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거. 자, 그럼 이게 된 것과 안 된 것을 비교를 해볼게요. 성공하기. 안 된 거. 주제로 계속 영상을 만들 거예요. 된 거. 여러분들이 다음 주제가 궁금하니까 날 또 구독해 줄 수도 있잖아. 그죠? 안 된 거. 구독을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새로운 영상을 또 만들 주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풀어가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프리미어를 다시 빠져나와서, 자, 머드 구간이라는 거, 머디 사운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게 항상 약간 좀 먹먹하게 하는 사운드의 그 구역입니다. 주파수별로 봤을 때 기억을 해놓으세요. 200Hz에서 500Hz 사이에 많이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은 세세하게 찾다 보면은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고기를 좀 줄여주시고, 로우는 100 이하는 살짝 카트 해주시고, 목소리가 웅웅거리니까 카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3km 이상은 쉘빙으로 약간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알겠죠? 아까 시범 보인 거 그대로 다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자, 사운드. 내가 마이크를 안 해도 사운드를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 잘못 녹음된 거 혹은 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잘못된 결과물들, 그런 거는 이렇게 후 보정으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왜 음질이 좋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죠. 시청 지속 시간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퀄리티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은. 그런데 사운드가 안 좋아가지고 듣기 짜증나는데 딴 거 들어야 되겠다, 나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영상은 요즘 웬만한 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영상 다 좋아요. 뭐 어떡할 거야. 뭐 4K 아니라서 뭐 짜증나서 나가는 사람 있나? FHD만 돼도 좋잖아요. 사운드는 그래도 내가 보정할 수 있는 만큼은 보정을 해주는 게 좋다. 자, 오늘 내가 설명드린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한 10분의 1? 몇십 분의 1 정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소리를 특별히 많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진짜 후진거를 조금은 낮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 파라메트릭 EQ가 성능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 되지를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적당한 성과를 낼 수는 있었다 라는 걸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얻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꽈코예요.